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일입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에 실시된 최초의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상당히 회복되고 가상대결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흔히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직후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게 계속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PNR 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95%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35.3%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윤석열 35.3%, 2등은 이재명 경기지사 23.2%, 3등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6%, 그리고 4등은 최재형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 감사원장 6.9%, 추미애 전 법무장관 3.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2.8%, 정세균 전 국무총리 2.6%,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4%, 정의당 심상정 의원 2.1% 등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입당한 바로 다음 날 한 조사네요. 여기서 가상대결도 이렇게 나옵니다. 윤 전 총장 51.6%, 이재명 37.3%, 그러니까 그 차이는 14.3%포인트로 윤 전 총장이 앞선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가상대결에서는 윤석열 52.5%, 이낙연 38.3%, 그 차이는 14.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대하거나 이낙연 상대하거나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2.9%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 잘못한 것이다 라고 평가한 이들은 33.9%였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입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3%,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34%인데 요거는 지금 바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죠. 윤석열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잘 됐다고 할 것이고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은 입당이 잘못됐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비율이 53대 34다. 53대 34라는 이 비율은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의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비율이 계속 변함없이 흘러가서 내년 3월 9일까지 가버리면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 부인과 관련돼 가지고 황당무계한 그리고 아주 야비한 네거티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때릴수록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윤석열 씨의 맷집이 상당히 세다 하는 느낌을 듭니다. 이 맷집이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얻어맞아서 폭삭 내려앉느냐 아니면 얻어맞을수록 견디고 더 커지느냐 하는 그 분수령에서 큰 정치인과 보통 정치인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윤석열 전 총장은 네거티브를 견딜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2019년 한 2년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마음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여야 다른 후보군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드라마를 만든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의 뇌리뿐만 아니라 이 심장에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다는 것이죠.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드라마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판은 역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대권으로 갑니다. 과거 대통령이 다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빼고. 스토리로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감동적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 스토리가 정치술에 의해서 또는 선전술에 의해서 그게 하나의 드라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벌써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7%까지 4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대 최재형 구도로 가면서 아주 박빙승부까지 가면은 이게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가서 이재명, 이낙연 구도가 상당히 흥미를 돋굽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을 때 상당한 인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비등하게 격돌 양상을 보여야 이 경선에 흥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결과 뻔하다 이래 되면 국민들이 식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전 원장은 아주 저력이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윤석열의 빅매치, 여기에 다른 홍준표, 윤희수 등등 다른 만만치 않는 분들이 같이 미스터 트롯식의 흥미진진한 게임 또는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 책임은 이준석 당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역학 구도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독주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그 무게추가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상대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김기현 원내대표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면 그 사람이 이 당무를 책임지니까 그때부터는 당대표나 다른 분들은 보조 역할로 갑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점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된 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선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신중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여론을 이끌고 간다면은 하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장난을 치기가 어렵게 됩니다. 뭐 김정은과 바이든 사이의 뭐 회담을 주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남북 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미 기울어져 버린 판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2007년 이미 그런 판 속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해 10월에 무리하게 김정은 만나러 평양에 갔습니다.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입장에서 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완전히 김정일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그때 대화록이 나중에 공개되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별로 좋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에서 별로 좋지 않는 결과를 남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즉, 이제 정권 교체는 천하대세구나 하는 흐름을 빨리 굳혀버리는 것도 이번 대선, 즉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 세력이 압승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별 무리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첩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야구도 좋아하지만 권투를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권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헤비급 챔피언 무하메드 알리였습니다. 무하메드 알리는 전성기 때 3년 동안 복싱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역 기피를 했습니다. 나는 베트콩과 아무런 유감이 없다고 하면서 입대를 거부해가지고 형사사건이 돼가지고 3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 무하메드 알리라는 가장 위대한 복서의 전성기 3년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복귀를 했는데 과거에 그 빠른 푸트웍이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하메드 알리의 새로운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맷집이 강했습니다. 맷집이 강해가지고 KO 당하지 않고 다운은 한 번 당했지만 조 프레이저한테 버티면서 아주 화려한 가장 위대한 복싱 챔피언이라는 그 명예를 안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의 투지는 권력 의지는 확인했는데 요사이 보니까 무하메드 알리처럼 맷집 또한 강하구나 하는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